2-1번 문제 좀 그 처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좀 당황하는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동기발전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먼저 보시면 동기기는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가 있죠. 여기서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원 주파수에 대해서 동기하여 회전합니다. 즉 60Hz면 60Hz에 맞게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는 부하 전류의 유도성, 저항성, 용량성에 따라 단자 전압이 변합니다.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용 동기 발전기에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동기기에 대한 구조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구조는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요. 고정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자가 있는데요. 계자는 회전자가 되겠습니다. 회전자가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회전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정자를 우리가 이제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 그러면서 고정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전자인데요. 회전자는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라고 하죠. 이걸 회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회전자에 이제 직류전원을 가하게 되는데요. 직류전원을 가하게 된다. 직류전원을 이렇게 가합니다. 권선이라면 이렇게 있다면 권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N극 이게 이제 N극이고 저기 S극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극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겠죠. S극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1초에 60번씩 도는 거죠. 그렇죠? 1초에 60번씩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물론 극수에 따라서 회전수는 다릅니다. 4극이면 P분의 권수는 P분의 120F라는 RPM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글쎄 이때 이제 이걸 극수라고 하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자속이 나오겠죠. 근데 이 계자에는 직류전원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전축에는 슬립링이 있어서 직류전원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슬립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있어서 이렇게 전류를 가하게 되면 이 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축에 의해서 슬립링이 돌고 브러쉬는 고정되어 있죠. 전원도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돌면서 계속적으로 전원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에는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걸 슬롯이 이렇게 있다면 그냥 정확히 중심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
이렇게 있으면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권선이 감겨져 있는데요. 이때 발전기니까요. 발전기니까 이 전기자 권선에서 기전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이 있으면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게 고정자 권선의 통입니다. 통이면 슬롯이 이렇게 있어서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러면 이 슬롯이 끝 이렇게 다 뭐랄까요? 여기만 권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겨져 있죠.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물론 슬롯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 안에는 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권선이. 그리고 이 계자가 이 권선 이 통 안쪽에 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자속 파이는 파이고 생깁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고정자에 있는 그 전기자 권선을 세교를 합니다. 세교를 합니다. 근데 세교라는 것이 있어요. 세교는 제가 이제 공개 강좌 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환영 코일에 우리 변압기 아시죠? 변압기처럼 환영 코일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자석이 통과하면 환영 코일 안에 자석이 통과하면 그 환영 코일은 세교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으면 자석이 N극이라면 자석이 있는 가운데 도체가 움직여서 끊습니다. 끊어요. 이것도 이 도체가 자석을 세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도체는 가만히 있는데 계자가 움직여서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세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체가. 그러면 이 도체에서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체는 세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교함에 의해서 기전력이 이렇게 전류가 생깁니다. 기전력 방향에 의해서 전류가 생깁니다. 근데 세교수라는 것이 있어요. 세교수. 남다라고 하죠. 이 남다 세교수는 우리가 보통 N파이 또는 Li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교수 자속이 세교를 하면 그러니까 도체가 세교를 하면 세교수는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전력은 우리가 보통 EM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전력 E는 이퀄 세교수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N파이니까요. N d파이 dt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계가 즉 회전자에 있는 계자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도체가 있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세교는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세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교를 하려면 이 회전자가 돌아야죠. 돌아야만이 세교를 하겠죠.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세교를 합니다. 그런데 세교만 해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교하는 것만으로는 기전력이 유도는 되지 않고 세교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교수의 크기가 수시로 변화가 있어야만이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함으로 자속의 크기의 변화가 있죠. 회전함에 의해서 자속의 크기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 도체는 세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기전력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기자 도체가 있는데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죠.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기자력이 발생을 하죠. Ni라는 기자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기자력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기자력이 있어야만이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이 있으면 임피던스 Z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전류가 있으면 기자력이 발생하는 거고 기자력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이 R 값은 릴럭턴스라고 해서 자기저항입니다. 자기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자 건선에 의한 기자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건선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나요? 기자력이 발생했으니까 자속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 자속이 그 계자의 자속 파이, 이 자속 파이를 어지럽혀요.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해한다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의 자속이 있는데 이 계자의 자속을 발전 작용에 의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거고 이 기전력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원자속인 계자의 자속을 흐트러뜨린다 이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 있을 때 역률이 1인 경우, 역률이 1인 경우다. 그렇죠? 이 발전기의 부하가 순수한 저항 부하가 있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역률이 1인 경우는 전압의 파형과 동상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속의 방향과 기전력, 그러니까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방향과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의 방향은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N극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자, 이렇게 그 N극이면 이게 최대 지금 이 축이 N극 축이니까 파이 M이 되겠죠. 그렇죠? 파이 M이 됩니다. 그러면 기전력도 이게 2M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S극으로 가게 되면 이 도체는 어떤 기전력이 유도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저항부하일 때,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자개가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일 때 이 N극과 바로 앞에 있는 도체는 최대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기전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S극이 있습니다. S극은 쪽에 있는 이 도체는 마이너스 기전력 최대값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전력이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기전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전력은 아까 말씀대로 는
d 파이 dt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했죠. 기전력의 크기가 n극일 때가 최대고 s극일 때가 마이너스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 발전기 부하를 순수한 저항으로 놨다면 전압의 파형과 전류의 파형이 동상이죠. 동상인 상태에서 전압의 파형이 지금 들어가는 파형이고 전압이 나오는 파형과 전류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 전류에 의한 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교차 자화라고 합니다. 교차 자화. 자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입니다. 즉 순수하게 지상부하인 경우예요. 순수하게 지상부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그림에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자, 지금 슬롯이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파여 있고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감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전류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 네, 전류 방향인데요. 부하 전류가 지상이라는 거죠. 지상. 이게 지금 지상이라는 거죠. 지상이다 보니까 기전력 방향과 방향에 대해서 전류는 90도 늦죠. 늦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중에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하면 늦어요. 전류 흐름이 늦다 보니까 S극 이쪽에 와 있어요. S극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고 N극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S극이고 N극이에요. 즉 전기각으로 90도 늦은 파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자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지만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류 자체가 90도 늦다 보니까 90도 늦게 발생한다는 것은 회전자는 이미 이쪽으로 와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와 있는데 얘는 아직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전류 자체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속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S극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원자속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원자속은 나와야 되고요. 원자속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자 부하 전류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은 원자속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자속을 빼는 역할을 하죠. 자속을 뺍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코사인이 0인 즉 지상인 상태를 우리가 감자라고 하죠. 감자 자기장이다라는 의미에 감한다. 감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그 0인데 진상이에요. 진상. 예, 마이너스 0이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데요. 근데 진상입니다. 이게 세타가 진상이다. 진상이면 증자입니다. 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진상이니까요. 진상이니까 오히려 이 전류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S극이 여기 있는데 이미 여기는 벌써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오히려 이 그 계자의 자속을 그 증자하는, 그러니까 합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증자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부하 전류에 따라서 부하 전류의 역률에 따라서 교차 자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증자 역할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좀 다른 기기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와 연관성이 기전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기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E는 equal 마이너스 n d 파이 dt죠. 그런데 이 파이가 어땠어요? 교차 자화일 때, 그 다음에 지상일 때, 즉 감자일 때, 그 다음에 증자일 때 따라서 이 파이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일 때는 이 파이가 작겠죠. 파이가 작다 보니까 기전력이 적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자는 오히려 기전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만, 뒤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 말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감자일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커브 형태가 급격히 떨어지지만 교차 자화일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그 커브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감자만 있고 문제 상태가 이제 감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증자일 때는 오히려 기전력이 상승해요. 이렇게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요. 왜냐하면 증자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요. 자, 동기 발전기에서도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래서 XS를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 RA, 이렇게 내부에 동기 발전기 내부에 이런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리액턴스가 뭡니까? 누설 자속에 의해서 변압기가 임피던스가 생기죠. 누설 자속이 아닌 것은 임피던스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설 자속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동기기에서는 누설 자속에다가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냐 교차 자화냐 증자에 따라서 리액턴스 값이 달라져요. 그런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S를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RA 플러스 J의 XS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동기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죠. 전압 강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류 곱하기 RA 플러스 J의 XS 합니다. 여기서 XS는
동기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기전력 마이너스 전압을 빼면 동기 발전기의 이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지우고 다시 이렇게 좀 더 쓰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다 모두가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 자체가 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일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석이 발생하고요. 물론 여자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 d 파이 dt라는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기전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그 다음에 리액터가 됐든 모든 기기에 리액터 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기전력은 항상 자석에 90도 늦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동기 발전기는 계자가 자석이 되겠어요. 계자가 자석이 되겠어요. 계자 건선에 의해서 자석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줍니다. 근데 여기 이 그래프는 페이저도라고 하는데, 이 페이저도는 단자 전압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석에 대해서 90도 늦게 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파이 F는 계자 자석입니다. 파이 F는 계자 자석에 대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90도 늦게 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자, 그러니까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석이 또 발생을 해요. 권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자석의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빼줍니다. 그러면 파이 i라는 자석이 발생한다. 이 파이 i의 자석은 계자, 그러니까 파이 f 플러스 파이 a의 합성입니다. 여기서 파이 a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자석의 합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도기전 권선에 발생하는 자석은 권선에 영향을 주는 자석은 어떤 자석이냐면 파이 i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 i에 대해서 90도 늦게 파란색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전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E가 되겠어요. E가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는 계자 자석 순수하게 계자 자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한 감자에 의해서 그 전압에 대해서 90도 유상 파이만큼 늦으니까요. 이 전류에서 자석을 합성한 값이 실제적으로 전기자 권선에 가해지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죠. 이 기전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전력 E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자 전압에 나타나는 전압은 E-I의 RA 플러스 J의 XS, 즉 동기 리액턴스의 가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용 동기 발전기의 출력.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특성 곡선.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Z를 접속하여 부하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계자 전류 F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하의 크기 Z, RLC로 바꾸어 가면서 변화시켰을 때 단자나 V와 부하 전류 I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외부 출력 특성이라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림은 무부하 상태에서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계좌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흘려주면 전압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이유는 잔류자석 때문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화되지 않는다면 귀소광판이 아닌 일반 공기 형태라면 직선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도되는 전압은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철심이다 보니까 귀소광판이 철심이다 보니까 자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되는 그러니까 꺾이는 커브가 되죠. 이거는 이제 귀소광판이면 모든 귀소광판에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린 것을 우리가 무바 포화 곡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렸던 것을 우리가 공극선이라 하는데 그 에어갭 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어갭이라는 것은 공극선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공기 중일 때 나타나는 계좌 자속과 전압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한 건데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공극선이라는데 책들이 이제 공극선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극이라는 것은 그 계좌와 전기자와 간극에 나타나는 그 극을 우리가 공극이라 하죠. 그 공극에 대한 선이 아니라 사실은 철심이 없을 때에 대한 곡선이 되겠어요. 이 직선을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자를 삼상 단락을 시킵니다. 삼상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계좌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격 단락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격 단락 전류가 될 때 계좌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러면 I1은 뭐냐면 I1이 흘렀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전압이 되겠어요. 동기 발전기에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I1분의 I2가 이게 단락비예요. 단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의 계좌 전류분의 삼상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계좌 전류의 비가 단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하가 순수 저항일 때, 순수 저항입니다. 순수 저항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즉 역률이 1일 때예요. 역률이 1이라는 것은 그 리액턴스 순수하게 코사인 세타가 0이다 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보니까 전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 저항값 즉 여기 보시면 순수한 저항 부하는 전류 방향과 동상으로 전압강을 일으킵니다. 전압강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부하는 리액턴스는 전류에 대해서 전류 방향과 90도 앞선 방향으로 전압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부하에서는 순수한 저항 부하다 보니까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이 동일한 파형이 되겠죠. 동일한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전압이죠.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전압 강화는 저항 강화는 전류 방향과 동일한 IA의 R이 되겠죠. 그런 다음 리액턴스는 전류 방향과 90도 앞선 방향으로 리액턴스 강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IA의 X가 되겠죠. XS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기전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와 A 다시는 부하 전류가 어떤 거는 그러니까 A일 때 작고 A 다시가 큰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저항 부하일 때는 순수한
저항 부하만 즉 역률이 1일 때 부하일 때는 전압 강하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유도성 부하일 때는 순수한 유도성 부하일 때는 전류 방향이 90도 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전압 방향은 전압 V인데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는 거죠. 전류 IA 방향입니다. 90도 뒤져 있어요. 90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은 약간 이렇게 저항은 A의 R이죠. 에다가 90도 앞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순수 유도성 부하이면 사실은 전류가 90도로 이렇게 뒤져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표현은 약간 역률을 갖고 있는 부하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전류 방향과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전압 V가 있을 때 전류 I라면 이렇게 IA에 R다가 이렇게 IA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순수한 유도성 부하, 이거는 이제 순수한 유도성 부하에 대한 벡터는 아니고 순수한 유도성 부하일 때는 전압 강화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십니다. 이렇게 되는, 즉 순수 유도성 부하인 경우는 감자 작용을 하게 돼서 훨씬 더 전압이 확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래프를 정리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전압이고 단자 전압이고요. 부하전류죠. 전격 전압 VN이라면 쓸 때 순수한 저항 부하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세타가 1일 때 그런데 유도성 부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진다 보십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도성이고 만약에 진상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오히려 전압이 상승하는 형태로 전압이 되겠습니다. 진상부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림으로 이 두 가지 그림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R 값과 X 값이 비교했을 때 X 값이 훨씬 크고 R 값은 대부분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으로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